나는 소원은 집에다가 딱 앉아서 싹이야 커피, 싹이야 오늘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러면 좋겠어. 내가 공부하면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다. 어? 한국 사람만 일하나 보지. 그녀의 애교 어린 앙탈이 고생 안 했거든? 또 시작됐다. 아이, 거짓말 남편에게 안 짐짓 했고. 뿔난 척하는 유정 씨. 일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려보는 그녀지만 사실 요리면 요리, 육아면 육아, 애교면 애교 모두 10점 만점에 10점인 유정 씨다. 애기 키우고 음식도 100점이고 상사도 100점이고 이 나보다 더 잘한 사람 나와라 그러세요. 나는 만점이에요 만점. 안 그래요? 나를 보고 웃는데 말하는 목소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한 윤기 씨. 그의 손을 거치자 모락모락 김이 나는 맛깔스러운 떡이 태어난다. 그런데 사실 떡 만드는 일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없단다. 잠시 엉덩이를 붙일 틈도 없이 찍고 빻고 분주한 윤기 씨다. 아이들을 데리고 유정 씨가 출근했다. 깨우랴 밥 먹이랴 옷 입히랴. 아침부터 이미 한바탕 씨름을 치른 유정 씨. 그런데 오자마자 거칠 것 없이 떡 포장에 나선다. 재빠른 손놀림, 아주 익숙한 솜씨다. 그런데 유정 씨, 밤새 궁금한 게 있었나 보다. 마이크는 미국 사람 아니면은 마이크는 미국 사람 어떤 거야? 마이클은 은? 마이크는 은? 그래 는 없네. 나는 아니네. 나 은. 그러면 또 뭐? 헷갈리는 한국말. 어떨 때 는이라고 말하고 또 언제 은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직도 알쏭달쏭하다. 유정 씨는 8년 전 라오스에서 시집을 왔다. 유정 씨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열심히 사는 윤기 씨에게 매력을 느꼈고 윤기 씨는 애교도 많고 생활력 강한 유정 씨에게 한눈에 반했단다. 원래 이름은 케오메리. 유정이란 한국 이름은 시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셨단다. 남편만 믿고 무작정 건너온 한국. 그런데 떡집으로 시집을 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터. 그녀는 떡이 무엇인지는 알았을까? 근데 떡집 먼저 알았어요? 떡 몰랐어요. 저는 생각 그냥 과자 같은 거 만드는 거 알았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과자 정도로 알았던 떡. 그러나 이제 떡이 무엇인지 톡톡히 아는 유정 씨다. 보기 좋고 맛도 좋은 떡. 하지만 손이 많이 가고 만들기 힘든 음식이다. 남편은 그토록 사랑스러운 유정 씨에게 고된 일을 시키려고 결혼했던 걸까? 남편분이 네. 같이 와서 떡 장사하자 그랬어요? 안 그랬다는 안 그래 누구 언제 떡장사자고 했어? 아니 거짓말은 자기가 그랬지. 제가 떡 장사하자고 그랬죠. 신랑 끊고 온 거죠. 옛날에는 뭐 아주버님랑 일할 때는 월급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월급 받으니까 애기는 한 명은 몇 개 못 나갈 것 같았는데 애 2명 나려면 떡을 장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애도 둘이 나려면은 더 연신 보러 가라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 되겠다. 우리 직접 떡에 세려고 장사하고 그래 자기도 알았다고 그렇게 됐더라고. 아내 바람에 따라 독립한 지 2년째. 내심 걱정이 앞섰던 남편이었다. 그런데 눈썰미가 있어 척하면 척, 똑 부러지는 아내와 함께하니 부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맞아 안 맞아? 어릴 적부터 유달리 손재주가 많았다는 유정 씨. 바느질도 잘해 옷을 손수 만들어 입기까지 한단다. 그 때문인지 떡도 아기자기하게 동글동글 잘도 빚어놓았다. 잘 만들어요? 사모님? 잘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시키는 거 다 잘해. 네. 옆에서 안 도와주면 혼자 못해요. 못해요. 진짜 저 없으면 장사 못해요. 진짜로요. 진짜 못해. 떡 잘 만들어도 뭐라고요? 떡 잘 만들어 보다요. 장사 잘해야죠. 그거는 목적이에요.
떡 만드는 일이 남편 몫이라면 파는 것은 유정 씨 몫. 정성스레 만든 떡을 색색별로 진열할 때 유정 씨는 신이 난다. 손님이 왔다. 한 걸음에 뛰어나가는 유정 씨. 단골 손님이다. 정겹게 오가는 말 속에 반가움이 묻어난다. 오토바이가 빠르니까 그걸 샀더니 사람들이 웃어주는데. 아니 추워가.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이거 안 달아요 많이. 이거. 네. 그거는 깊이, 이거는 검은깨. 당로요? 당로는 이거는 좀 그러는데요. 당로는 그냥 이거면 어떨까요? 못 가니? 손님들의 입맛과 건강까지 고려해 척척 추천해주는 그녀다. 네네. 세 개요? 네네. 이런 유정 씨 덕분에 떡집은 자연스레 이름이 났다. 같이 넣어도 되고. 굉장히 친절하고 맛있어요.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유정 씨. 이미 동네에선 재밌고 친절한 유정 씨로 통한다. 귀엽대. 재밌대요. 귀엽다보다 그 어떤 손님도 들어와도 막 안 나가요. 계속 서서 막 이해하고 뭐 집 안 가지 어떻게 인하고도 다 이해하고 가요. 그 막 저도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막 이해하고 그래요. 라오스에서는 제대로 부엌일 한 번 안 해봤다는 유정 씨. 한국 밥상 차리는 일이 막상 쉽진 않을 텐데. 이제는 한국 여자가 다 됐다. 한쪽에서는 미역을 볶고 다른 한쪽에서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두세 가지 반찬을 동시에 해낸다. 손놀림만 빠른 게 아니다. 맛도 일품이다. 요리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요리 대회까지 참가한 유정 씨. 라오스 요리를 선보여 상까지 받았다. 요리면 요리, 애교면 애교, 친절이면 친절. 덕분에 외국인 며느리 대표로 방송에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녀만의 만점 매력에 시청자들도 녹아들었다. 조용했던 방앗간이 오늘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유정 씨가 큰 일을 벌여놨다. 요새는 한국 여자들도 안 한다는 김장. 유정 씨가 겁없이 도전했다. 자기가 김장을 안 해봤잖아. 안 해봤지. 섬이야 이거. 여름 김치 담아봤는데 김치 안 먹는 섬. 근데 얘네들 들어가 봐라. 너 없어진다? 김장은 난생 처음인 유정 씨. 이런 그녀를 위해 든든한 지원군들이 모였다. 자기 일들 제쳐놓고 모인 언니들. 어떻게 맺어진 인연일까? 그냥 뭐 언니가 처음에는 떡 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막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막 계속 그렇게 막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힘들어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동생이 그러면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 저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친구처럼 언니처럼 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귀게 됐는데 성격도 적극적이고 성격도 좋고 여러 가지 양념이 속에 잘 어울려야 김치에 제맛이 나는 법. 사람 인연도 잘 어울려야 진한 맛이 나는 게 세상사다. 유정 씨도 그렇게 사는 맛을 조금씩 깨달아간다. 뭐 하루 2시간 3시간. 좋다. 이성적인 나라네 여자들한테. 아침에는 손보다는 입이 더 바쁜 김장. 알고는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야. 맛깔스러운 수다에 김치까지 때깔이 곱다. 고마운 이들 덕분에 올겨울 김장은 무사 통과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김장도 담아 먹고. 김장한 날은 수욕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아는 유정 씨. 보면 볼수록 어느새 한국 여자 다 된 그녀다. 이웃하고 어울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유정 씨. 그리고 이런 그녀의 성품에 반해 너도 나도 찾는 이웃들. 그녀들이 있기에 유정 씨의 주변은 항상 빛난다. 아마도 올해 김장은 여느 때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다. 맛있는 떡만 따로 골랐다. 떡을 싸들고 어디론가 가는 유정 씨.
그녀가 가장 아끼는 동생 집으로 향하는데 진짜. 유정 씨가 들어서니 동생 얼굴이 환해진다. 그녀가 거의 매일 찾는 이곳. 바로 한 달 전에 출산한 동생 때문이다. 아기 어른의 유정 씨 모습이 꽤나 자연스러운데 아니나 다를까 임신했을 때부터 쭉 찾아왔다는 그녀. 그새 정이 들었는지 이제는 애 보러 오는 맛에 들른단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동생 쩐티 몽융. 더군다나 겨우 26에 첫 아기를 낳은 초보 엄마다. 예방접종처럼 꼭 챙겨야 할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기 일쑤. 유정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다. 친동생이에요? 아니요. 그냥 다 뭐 외국에서 오던 분이니까 다 외로워잖아요. 그래서 동생처럼 신나고 싶어서도 그래요. 언니 만나서 좋아요? 네, 좋아요. 언니 많이 도와주셨어요. 뭘 도와줘요? 우리 아기가 어떻게 몰랐어요. 언니가 많이 도와 병원가 오고 되게 좋아요. 또 처음 웃대요. 맨날 울었어요, 진짜. 왜냐면은 뭐 알아 사람도 없고 한국말도 모르고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그거 생각나가지고 이제 다 잘해줘요. 뭐 외국 분은 뭐 신정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녀 자신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그 속을 더 잘 안다. 유정 씨가 도움을 주는 외국인 동생들은 10여 명이나 된다. 큰언니 같은 존재다. 한국 요리와 문화에 대한 조언은 물론 심지어 부부싸움을 한 동생들의 SOS도 그녀가 해결한다. 한국에 와서 말이 안 통해 어려운 일을 겪는 외국인도 많다. 그들을 돕는 봉사도 틈틈이 하는 그녀다. 동생 집에 오면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일을 하는 유정 씨. 내친 김에 음식까지 해주고 가려는 모양이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부터 집어드는 유정 씨다. 이번엔 유정 씨가 요리 솜씨를 선보인다. 입맛이 없어 고향 요리를 먹고 싶어하는 동생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는 그녀. 다코라고 불리는 베트남식 생선 조림이다. 친절한 유정 씨가 곁에 있어 동생은 흐뭇하기만 하다. 그런데 라오스 사람인 유정 씨가 어떻게 베트남어까지 잘하는 걸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 베트남에 거기 학교에 조금 들어갔어요. 5년 동안 베트남어 조금 배웠어요. 그거 하고 그래서 라오스어는 기본하고 또 태국어 뭐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오니까 책도 읽으니까 태국어도 되고 이제 한국 와서 살아보니까 이제 한국어까지 되고. 4개 국어를 하네요. 그래 송 없어 이제 영어 하나만 돼요. 영어 하나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동생을 위해 싸운 떡과 함께 작은 만찬을 준비한 유정 씨. 떡을 사고 팔며 맺어진 작은 인연까지도 소중히 생각하는 그녀다. 떡처럼 쫄깃하고 고소한 인연을 맺어갈 줄 아는 유정 씨다. 네, 준비된가요? 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 뭐 이래. 매일 저녁 유정 씨네 거실은 공부방으로 변신한다. 뭐죠?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유정 씨. 마오띠. 모국어인 라오스 말도 아니고 굳이 베트남어를 가르치려는 이유는 뭘까? 마오산. 전 할아버지의 베트남 사람나 봐요. 그래서 지방 아내가 거의 다 부모에 베트남어로 가르쳐 줬더라고요. 그래 엄마도 우리한테도 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저도 막 애한테 베트남어 해주고 싶어.
베트남어를 배우는 건 유정 씨 집안의 전통. 비록 한국에 시집 와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집안의 오랜 전통 중 하나만큼은 아이들에게 이어주고 싶다. 아이들을 보면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유정 씨. 많이 배우지 못한 게 한이기에 아이들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키고 싶은 그녀다. 저는 갓난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공부 많이 못해가지고요. 진짜는 공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근데 못했어. 그래서 지금 한국 왔으니까 한국 산사로 나라잖아요. 그래서 애기는 공부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큰일 났네. 엄마가 싫어하다고? 하지만 정말 유정 씨가 되고 싶은 엄마는 따로 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엄마. 사실 공부만 가르치는 엄마보다 아이들에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욕심 많은 그녀다. 정말 선생님 똑같아지. 어떤 사람이가 그러니까 막 항상 뭐 행복하게 좀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엄마는 재밌어요. 뭐 그런 거면 좋겠어요. 뭐 우리 엄마는 너무나 공부 가르치고 너무나 그럴 엄마 말고요. 그냥 우리 엄마 너무 재밌고요. 너무나 잘해요. 재밌는 엄마, 또 능력 있어요 엄마. 와 우리 엄마 멋있다. 그런 엄마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저는 마이크네요. 32살이에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이번엔 유정 씨가 한국 공부할 학생은 차례다. 하루 종일 지친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공부에 매진하는 이유는 그녀 나름의 꿈이 있기 때문인데. 꿈이 있기에 가끔은 삶에 지쳐도 늘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녀다. 이 사람은 아니라 이 사람. 통역만 되게 좋아하거든요. 통역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완벽하는 걸로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검정고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 보려고요. 따보려고요. 오늘도 금슬 좋은 부부 사이에서 맛깔나는 떡이 나온다.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유정 씨가 가장 좋아하는 떡 3종 세트. 남편이 아내만을 위해 몇 개 더 쪄낸 특별한 떡이다. 땀 흘려 일하다 잠시 쉬면서 함께 먹는 떡. 남편의 사랑과 행복을 맛보는 유정 씨다. 떡 맛이죠. 꿀맛. 맛있어요. 떡집으로 시집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잘 왔을 것 같아요. 잘 만났어요. 신랑이. 찰떡같이 궁합이 척척 맞는 부부. 8년 전 사랑 하나로 한국행 비행기에 덥석 몸을 실은 유정 씨. 어느새 한국 여자가 다 된 그녀다. 웃음이 많아 주변에 늘 사람이 끊이질 않는 유정 씨. 그만큼 남에게도 베풀 줄 아는 정 많고 푸근한 그녀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오늘도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손으로 조작하게 돼 있는 김충현 씨의 차.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하반신을 쓸 수 없는 1급 지체 장애인이다. (18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자 2아이를 둔 건강한 가장이었던 그. 오늘 그 생에 가장 행복한 개인전을 연다. 지난 18년간 장애와 싸우며 서해가 김충현이란 귀한 이름을 얻었다. 자신의 장애를 넘어 다른 이의 장애까지 보듬고 산 세월. 그는 18살의 슈퍼맨이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갑자기. 시간만 나면 5평 남짓 오피스텔에 앉아 글씨를 쓰는 김충현 씨. 붓을 잡고 한 장을 채우려면 30-40분이 걸린다.
같은 글을 수백 장 써내야 마음에 드는 한 장이 있을까 말까다. 그의 오피스텔 한 구석을 채우고 있는 건 수없이 연습한 화선지. 김충현 씨는 마음에 들 때까지 붓글씨를 쓰는 연습벌레다. 94년 그와 비슷한 척추 장애인들과 붓사랑회를 만들면서 처음 서예를 접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끼리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글을 썼다. 이상하게도 붓만 잡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제 뭐 저들 같은 경우에 동료들도 그렇지만 몸의 통증을 좀 많이 느끼고 그랬는데 붓을 딱 잡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부분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 스승의 빨간색 가르침. 40년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던 그가 장애를 안고부터 수정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없었다. 몸이 자유롭지 않은 그는 하루의 일상도 마음가짐도 바꿔야 했다. 붓글씨처럼 연습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인생이었으면 하고 바란 적도 있었다. 수정해준 그 글씨를 다시 이제 연습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연습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써가지고 하나. 몇 시간씩 앉아 있다 보면 통증이 몰려온다. 하체마비 장애인인데도 감각신경은 살아 통증이 그를 괴롭힌다. 굳었던 근육이 이제 풀리는 거라서 늘어나니까 통증이. 다치고 나서는 몇 년간 통증을 몰랐는데 한 3년 지나고요. 또 글을 쓰고 뭐 그림 그리고 또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 근육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홀로 서 있기조차 힘든 그가 억지로 일어나 운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올해 57의 나이에 1급 장애가 있지만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아직 많기 때문이다.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다. 혼자 운전하고 이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익숙한 일상이다. 41살이던 가장이 사고를 당해 영원히 하반신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김충현 씨나 그의 아내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사고 났을 때요. 막막했죠. 남의 얘기로만 알고 텔레비에서만 듣는 걸로 알고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사고가 나고 보니까 막막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2년 동안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다 이제 회복돼가지고 출근하겠노라고. 공사 현장에서 5m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경추와 흉추를 크게 다친 것이 91년이었다. 두 아이는 초등학생이었고 아내는 젊었었다. 주방 가구 업체의 관리 차장의 업무도 더는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소박한 밥상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가족. 사고의 시련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충만하고 평화로웠다. 준비한 사람이 해놔야지. 막 하는 데서 전시장 오셨더라고. 아니 교회에서 갈 때는 20분이면 가. 이왕 시작한 서예의 길. 김충현 씨는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의 중견 서예가 중 한 분인 장암 이곤순 선생에게 손을 내밀었다. 15년 전의 일이었다. 한반석 씨 나온 장애미술대회일 거예요. 한 번 숙제를 내면 수십 장씩 연습을 해서 보여주는 김충현 씨를 내심 눈여겨본 장암 선생.
김충현 씨가 서예의 세계에 제대로 눈뜨게 해준 분이다. 불만 잡으면 가슴이 확 열려야지 왜? 아니 이제 그거를 쓰는데 장암 선생은 그에게 서체의 기본부터 붓글씨의 매력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없이 가르쳐 주셨다. 행백리자는 반 90리하라. 언만절 말로지 나녀라. 백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삼으라. 우리나라 속담에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90리쯤 가가지고 거기서 반으로 삼아야 된다. 언만절 말하되 그 끄트머리 마디 마지막 마디 그 말로 그 끄트머리 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게 최후에 성공하는 거 그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장암 선생 역시 김충현 씨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높이 인정하고 있다. 대개 이 사람들은 그 낙심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을 서예술을 통해서 다시 일어난 인간 승리의 표상이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예는 이 동양의 선비 예술로서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독특한 그 전래 예술인데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이 글씨 경지에 들었다는 것은 정상인 사람도 감히 쉽지 않은 일을 이겨내고 이런 개인전까지 개최하고 또 전국적인 장애인들의 큰 단체를 이끌어오면서 서예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아주 자랑스러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장암 선생의 가르침으로 붓글씨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김충현 씨는 세상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도 생겼다. 장애인 미술 단체장까지 갈 수 있고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끔 선생님 자신감도 세워주셨고 장애 있고 새로운 삶 속에서의 길을 찾은 건 장암 선생이었고 신앙적으로 저기 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부분은 제절 교회 목사님이셨고 가정 쪽의 행복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18에 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터전이 김충현 씨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도록을 정성껏 봉투에 넣는다. 바로 그의 개인전이 열리는 날이다. 저기 성기 씨, 요거 좀 치워야 될 것 같아. 사고가 났을 때 초등학생이던 아들과 딸은 어느덧 어른으로 자라 앞장서서 일을 돕는다. 아들은 사회복지사, 딸은 특수교사가 됐다. 아빠가 다치셨을 때부터 장애인이 되셨을 때부터 아빠 모습, 열정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장애인 교육에 몸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특수교사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사고 나기 전에 하고 사고 났을 때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엄마의 그 역할이 아무래도 이제 그때보다 틀리니까 지들 나름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좀 본인들의 그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좀 있었을 거예요. 오셨어? 아이고 비 와서 어떻게 했어? 아니 저 참석도 안 했는데 오시는. 장애를 입고 견뎌온 고통,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행복. 사람들이 김충현 씨의 글씨를 보면서 감동을 함께 본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을까? 그의 작품엔 인생의 절망과 희망이 함께 들어있다.
본인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 장애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또 중앙병원에 같은 데서도 이런 작품을 통해서 전시할 때 환자들이 나도 하겠다라는 것을 그 어떤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 외삼촌 꽃 좀 꽂아드려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요? 네. 우리 저 처남을 봤더니 하나, 둘, 셋. 우리 장애인 복지 실천하는데 또 그렇죠. 땅이 꺼지는 절망의 세월을 보낼 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때는 아내도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몸 하나 추스르기도 바빴던 그였다. 가정의 모습을 보시고요. 여러분 격려도 해주시고 힘찬 격려도 해주시고 뜨거운 박수도 쳐주세요. 아주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자, 일동차연 경례. 늘 그의 곁을 지켜준 아내. 나무랄 데 없이 잘 자라준 아이들이 고마울 뿐이다. 김충현 씨의 큰아들 향연 씨는 행복마을 사회복지사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학에서 서예와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딸 옥화 씨 역시 특수교육을 공부해 청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다. 향연 씨는 아버지가 희망을 잃지 않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아버지가 재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장애인 연관되는 일을 이제 하고 싶었어요. 김충현 씨 부부도 사회복지 자격증을 딴 후 자원봉사에 열심이다. 그래서 화선지를 제가 무척 많이 접어왔거든요. 교회 노인대학에서 서예를 가르친다. 그가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를 돕고 뜻을 같이 하는 그의 아내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해드릴 김충현 거예요. 씨가 교육을 하는 동안 아내는 열심히 사진을 찍는다. 찍어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 나중에 보면서 또 얘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빼서 한 장씩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두 분 아주 저 실가 바늘이시네. 아니 제가 여기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는 거하고 가져온 걸 빼놓고 복사하는 것도 집에 안 또 가지고. 갖다 오르라죠. 복사해 놓은 그거 그 서예 쓰는 그 자료 그거를 또 안 갖고 왔다고 지금 가서 갖고 오라 그래갖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글씨나 이런 부분 다들 보면 좀 두 발이 불편한 남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아내. 김충현 씨는 불평 없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내가 고맙지 않을 리 없다. 아내의 그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게끔 저도 좀 밀어줘야 되는데 눈치가 좀 보입니다. 솔직히 아내한테 제가 더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면서 요구사항은 많고 제가 그 성격이 무뚝뚝해서 이렇게 표현을 참 잘 못해요. 내년에는 아내한테 결혼 30주년에 사랑스러운 사랑 같은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없이 늘 그의 뒤를 따랐던 아내. 그가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아내 덕분에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다. 반가운 얼굴을 만나는 날. 바로 붓사랑회 회원들이다. 김충현 씨는 병원 재활 치료를 마치고 가장 먼저 붓사랑회를 만들었다. 그들은 김충현 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하다. 대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많은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교육 장애인들에 위한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술 쪽보다도 우선 인간적으로 큰 형님 같은 분으로서 도움을 많이 주셨죠. 뭐 대전에서는 뭐 모든 장애인들의 어버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분들이 그 서예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극복하신 대표분들이에요. 실은 감회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가족뿐만이 아니다. 동료 장애인들 역시 그가 만든 붓사랑회를 통해 서예와 한국화 작가로 당당히 자리를 잡았다. 몸 피곤해. 얼른 와요. 오늘 김충현 씨는 아내와 먼 길을 나선다. 목적지는 서울 국회의사당. 얼마 전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사단법인이 됐다. 오늘부터 26일까지예요. 예. 그 기념으로 장애인 미술작가 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것이다. 김충현 씨는 지난 3년간 한국장애인 미술협회장을 맡아왔다. 장애인 작가에게 힘을 주고 기회를 열어주고 싶은 소망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저희들이 이제 법인이 좀 승인되고 나서 국회에서 이제 그 도와주셨던 의원님분들이 전국에 있는 장애인 작가들을 초대해서 국회 전시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난 3년간 바빴던 남편 때문에 아내도 덩달아 바빴다. 야, 축가에 혼자 엄마 아버지도 있고 혼자 다니고. 도우미 하시는 저 아가씨를 하나 구해서 손 잡고 다녀야 되는데 손좀 할 테니까 색시를 하나 구해달라는. 색시 하나 구해줘야지. 구해달라는데 하나 구해줘야지. 그가 장애인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난 세상.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벽이 높다는 걸 실감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그래서 한국장애인미술협회장을 맡았다. 대전과 서울을 수시로 오가야 할 만큼 일도 많았다. 그건 김충현 씨가 장애를 딛고 일어섰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저기 방경 회장하고 손영락 씨, 장기기 씨, 최일관 씨 꽃다발. 김충현 씨는 회사에 근무하던 시절 14년간 기획하고 관리했던 경험을 10분 살렸다. 그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장애인미술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든 것이다. 장애인들이 전시를 개인이 열기도 힘들고 또 연합으로 하기도 장소가 그렇고 또 이제 예산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주변에 알려줌으로 해서 장애 작가 실력도 늘고 또 주변에 장애 작가에 어떤 그 편견이나 이해불신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부식시켜 줄 수 있는 건데. 그의 이런 숨은 노력 덕분에 장애 작가들이 날개를 달 것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김충현 씨의 손에서 가능해졌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슈퍼맨이라 부른다.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 분발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그리고 그동안의 그 아픔과 그 서러움이 한꺼번에 농축돼 나온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 그는 열정을 버릴 수 없다. 이제 더 큰 희망을 보여줘야 할 때다. 18년 전 김충현 씨에게 신은 한쪽 문을 닫은 대신 다른 한쪽의 문을 열어줬다.
그 문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그 세상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보여준 김충현 씨. 그는 이 시대 진정한 슈퍼맨이다. 어둠이 짙어가는 초저녁. 이 시간만 되면 마음이 설레는 용분 씨. 남편이 올 시간이다. 다녀왔어요. 어서 오세요. 아유, 오늘도 날씨 수고하셨습니다. 춥네. 아유, 예. 오늘도 감기하려고. 용분 씨가 많이 그렇게 하셨어? 남편을 기다렸던 데는 이유가 있다. 여보, 오늘 모임 있어요? 아, 모임 없어. 그러면 우리 저녁 먹기 전에 연습 한 번 하고 하자. 연습해야지. 배부르면 좀 하기 어렵잖아. 그래 알았어. 연습. 연습하자는 말에 쉴 틈도 없이 악기를 찾아오는 남편 인규 씨. 아내도 자기의 악기를 챙기고 나섰다. 남편의 악기는 기타. 쳐봐. 연습 한번. 그런데 용분 씨의 악기는 다름 아닌 장구다. 기타와 장구라 뭔가 궁합이 잘 안 맞을 듯한 조합인데. 기타와 장구의 앙상블, 신기한 만남인데 꽤나 멋지게 어울린다. 부창부수라 했단가. 남편은 아내가 치는 장구 소리에 더 흥이 나고 아내 역시 남편의 흥겨운 모습에 더 신이 났다. 흥이 붙을수록 점점 더 빨라지는 손놀림.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부부의 사는 맛이란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더워. 한 곡 시원하게 뽑고 나면 후끈 달아오른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게 일쑤.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하면은 땀도 나고 그러지만은 예.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겠네요. 아주 돈독해지죠 둘이가.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둘이가 조금 뭐라 할까 사이가 안 좋았다가도 이거 딱 하고 나면은 노래 한 곡 두 곡 딱 끝나면은 아주 기분 좋아요. 신바람 나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다. 2층에서 들려오는 아들 며느리의 리듬에 1층에 계신 시어머니도 절로 발이 까딱까딱. 연속극보다 더 재미난 모양이다. 인규 씨와 용분 씨의 겨울밤은 이렇게 따끈하기만 하다. 기타를 치며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따스한 남자 인규 씨의 직업은 다름 아닌 경찰이다. 어릴 적 만화책에서 형사가 범인을 잡는 장면을 본 뒤 형사에 대한 꿈을 가졌다는 인규 씨. 그 뒤로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을 정도로 늘 형사가 되고 싶었던 그다. 지금은 넥타이를 반드시 메고 앉아서 내근을 하고 있지만 그도 얼마 전까지는 일선에서 근무했던 베테랑 형사였다. 강력계 근무만 15년간 했을 정도로 이 계통에선 내로라 하던 인규 씨다. (365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범인을 쫓느라 며칠 밤을 꼬박 샌 것도 부지기수였던 강력계 형사 시절. 하지만 지쳐있던 몸보다 그가 더 힘들었던 건 마음이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낼 주말조차 없었기에 늘 미안했던 인규 씨. 첫 아이 출산 때조차 아내와 함께하지 못했던 게 특히 마음에 걸렸던 그다.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공처가를 자청한다. 네.
항상 외근할 때 못 해줬던 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미안한 감도 지금까지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잘해주고, 그래서 제가 공책하죠. 와이프한테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러니까 지금도. 예. 오늘은 무슨 색으로 할까? 남자아이 둘만 키우던 터라 몸치장도 수수했던 용분 씨. 그랬던 그녀가 요즘 들어 치장에 공을 들인다. 용분 씨 외출이 잦아졌다. 역시 아무도 안 왔군. 오늘도 용분 씨가 일착이다.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불을 켠다. 썰렁했던 연습실이 그녀의 온기로 깨어난다. 깔끔한 용분 씨 손길에 바닥이 금세 말끔해진다. 추위 속에서 떨고 온 언니들에게 따뜻한 커피까지 대접하는 센스 있는 동생. 팀의 막내로서 스스로 귀여움을 살 줄 아는 용분 씨다. 지가 그거 늙으면 대장이거든. 문학의 대장이거든. 아, 그래서 용분 씨가 여기를 나오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다. 주부들로 구성된 한소리 풍물패. 지난 가을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실력파 주부들이 모인 풍물단이다. 용분 씨가 제일 애정을 쏟는 악기는 장구다.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장구를 더 배울 정도로 장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용분 씨는 장구의 울림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고 있다. 결혼한 지 17년째.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함께 밭일도 해왔다. 한때는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옷장사도 했던 용분 씨. 그만큼 아내로서 엄마로서 바쁘게 달려왔던 그녀가 이제는 새로운 신명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일까 요새 들어 그녀의 얼굴이 더 환해 보인다. 야 용분아 너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스타 되는 거 아니야? 스타 되기 전에 사인 스타 되면 받아달라고. 언니도 좀 컵살이 껴줘라. 알았어. 돼야지. 저녁에 아저씨 보고 밥 먼저 까서 드시라고요. 남편과 나란히 공연까지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용분 씨는 동네 아줌마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단다. 자기네 마을로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그렇죠. 신기하죠. 신기한 사람들이고 또 그걸 맞추자고 또 연습도 혼자 와서 연습도 많이 해요. 그걸 남편하고 기타를 맞춰야 되니까 부럽죠. 남편하고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이 그렇게 활동한다는 거는 참 부러운 일이고 또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부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이런 아내의 끼를 남편이 제대로 알게 된 건 사실 채 1년도 안 됐다. 그죠? 여기 우리 와이프예요 이게 1번. 작년에 처음으로 아내를 따라가서 촬영을 해주면서 아내의 연주 솜씨를 직접 본 인규 씨. 아내 실력에 눈이 번쩍 뜨였단다. 또 이제 상모 돌리는 거 있잖아. 당신이 제일 멋있게 돌리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에이, 부인이라 그런 거 아니고? 아니요. 이날 내가 처음 갔었잖아. 처음 가서 이제 당신 하는 거 이제 딱 보니까 깜짝 놀랐지 내가. 아유 이런 거 보니. 야 그래서 나만 이제 조금 이제 기타 치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속으로 생각이 야 우리 와이프 한번 어떻게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딱 들게 됐지 그때. 그랬어? 그때 처음 볼 때. 대학 시절부터 밴드 활동을 했을 정도로 일찍이 음악에 대한 끼가 다분했던 남편 인규 씨. 아내의 멋진 장구 솜씨를 본 다음 발칙한 생각을 떠올렸다.
아내를 무대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렇게 이색적인 장구와 기타의 만남이 시작됐고 벌써 4차례나 공연을 했다. 오묘하게 어울리는 한 쌍의 부부 밴드 탄생이다. 둘, 셋, 넷. 아니다. 안 맞는다. 딴 거 입으려 했더니 안 맞아. 새로운 곡을 연습하려는 부부. 그런데 잘 맞지 않는다. 잠깐만 있어봐. 내가 칠 테니까 거기 한번 맞춰봐. 악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느낌으로 만나야 한다. 안 맞는데. 다시 리듬 쳐다봐. 이런. 서로를 받아들여야 맞춰지는 리듬. 부부의 궁합을 찾아가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안 나와? 좀 어색한데. 이 리듬은 요거 이제 슬로우 고고형 슬로우.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이냐. 제대로 소리가 어울린다. 잘 맞았을 때의 기쁨은 2배가 된다. 그렇게 서로를 느끼고 맞춰가는 재미로 부부는 떨어질 줄 모른다. 아니야? 그거 괜찮아? 괜찮은데 그런 리듬 있어? 이건 장구에? 있어. 아 있어? 얼마나 이제 뭔가가 이걸 하다 보면은 뭔가가 이제 착착 맞아 들어갈 때는 뭔가가 있어 서로. 삐리 통한다고 해요. 쳤을 때? 이 장구를 들어보면 또 매력이 있어요. 그 장구 이쪽 궁차하고 열채? 열채 궁채인데 이걸 들으면서 이 장구하고 기타하고 딱 맞추면 뭔가 아주 산뜻해요. 깔끔하게 딱딱 맞을 때. 맞을 때의 그 기분은 아주 뭔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딱 와요. 그게. 부인이 예뻐 보이겠어요. 훨씬 더 예뻐 보이죠. 낮이나 밤이나 훨씬 더 예뻐 보이죠. 이쁘게 보이죠. 2008년의 마지막 날을 맞아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홍성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 공연이다. 용본 씨가 있는 한소리 풍물패가 그 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하게 내려치는 북소리에 어르신들의 어깨도 덩달아 덩실덩실. 두 번째 초대 손님은 인규 씨가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는 홍성군내 직장인 밴드 타이브렉. 좋은 일에는 빠지지 않고 연주로 공세를 펼치는 멋쟁이 밴드다. 방금 소개받은 홍성경찰서 수사과 근무하는 박인규입니다. 바로 옆에는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 떠나볼까요? 무대 체질인 인규 씨, 구수한 멘트까지 술술 날리는데. 연습을 많이 한 덕분인지 효과가 제대로 난다. 인규 씨의 힘이 꽉 찬 노랫소리에 용분 씨의 장구채가 경쾌하게 날아다닌다. 신이 난 인규 씨가 재롱까지 선보인다. 부부의 금슬이 빚어내는 가락이 어르신들께는 시원한 안마와 따뜻한 보약이 된다.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앞에서 노는 듯 어르신들은 제대로 신명이 오르셨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후끈했던 그날 밤. 하나의 마지막 날에 부부가 한밤 데이트를 나왔다. 맛있어.
맛있다. 올해는 돌이켜보면 2008년은 이들 부부에겐 아주 특별한 한 해였다. 올해 당신하고 만나서 새로움을 느꼈어 내가. 아 뿌듯하고 아주 너무 이 장구와 기타의 어울림으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새로운 역동적인 너무 멋진 그런 게 이제 있더라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내에 대한 새로운 발견. 혼자서 올랐던 무대를 이제는 부부가 함께 오르면서 그동안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남편이다. 사랑으로 사랑해요. 연애 시절에도 노래를 많이 불러줬다는 인규 씨. 오늘 특별히 보석처럼 빛나는 용분 씨에게 이 노래를 바친다. 용분이 화이팅! 파이팅! 멋있어요. 새해 첫날 가족 친지들이 모여 신년 파티를 열었다. 애들도 열심히 풍악도 울리고 시어머님의 덕담도 빠질 수 없는데 가족들 얼굴마다 웃음꽃이 활짝 폈다. 부부가 같이 하면서 신명은 있어? 오늘 좀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잘 들어봐. 다이아몬드 하나는 또 행복 하나는 달공원. 어머님 어떤 게 좋겠어요? 나는 뭐? 달공원. 달고? 달공원. 다이아몬드 좋아. 다이아몬드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사실 그동안 팀 이름조차 없었던 부부. 가족들이 모인 김에 팀 이름 공모에 나섰다. 세 가지 이름 중에 대세는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가 빛을 이렇게 발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형님 부부가 어디 바깥에 나가서 이왕 항상 남한테도 보석 같은 역할을 하고 언니들도 보석처럼 열심히 사시고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빛나길 바라는 소망이 박수에 담겨 나온다. 다이아몬드 좀 하나 사줘요. 어머니. 사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만큼 빛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그럼. 그냥 사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받으러 가족들의 농담과 웃음이 끊일 줄 모른다. 박수.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으로 여는 첫 공연. 첫 공연이야? 다이아몬드 이름으로 첫 우리 공연이야? 가족과 함께 첫 공연. 첫 공연은 가족들의 박수와 격려 속에서 시작됐다. 든든한 가족들의 뒷받침이 있기에 더욱 힘이 솟는 부부 밴드 다이아몬드. 듣고 보는 모든 이에게 가정과 부부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용분 씨와 인규 씨다. 우연한 기회에 시작된 기타와 장구의 만남. 이 아이러니한 조합이 이제는 부부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불협화음이 다듬어져 아름다운 화음이 되듯 그렇게 서로를 맞춰가는 법을 잃지 않는 인규 씨와 용분 씨. 이들 부부의 애정도는 날...